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6일입니다. 네, 현재 이슈 그죠?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 대형 계약 공시권이란 거죠. 미국 FDA에 신청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 부분이죠. 미 FDA 신청 프로세스, 미 FDA Drug Approval Process에서 신약이 신청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허가 받았죠, 그죠? 정식 허가 받은 레키로나 유럽 제약 시장 경쟁력은 해서 또 기사가 그죠? 조금 자세한 게 나온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식 허가 받은 레키로나 유럽 제약 시장 경쟁력은 해서 기사가 오늘 오전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 기사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허가받은 레키로나 유럽 제약시장 경쟁력은 해서 렘데시비르보다 싸고 부작용 없다. 경구용 대비 빠른 치료 효과다. 그죠? 렘데시비르랑 비교할 건 아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레키로나 정식 품목 허가 획득을 받았던 부분일 거죠. 이제 본격 유럽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럽에서 처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하죠. 조만간 머커와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도입도 예상되는 만큼 레키로나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아무튼 의심, 의구심이라기보다는 그죠. 아무튼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에서 그죠. 리제네논의 로나프레보랑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 항체 2종 사용을 공식 승인했던 부분이었고, 이는 그죠. 챔프의 승인 공고 하루 만인 정식 허가 승인을 내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공고로부터 정식 허가까지 단 하루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는 통상 공고로부터 정식 허가까지 1, 2개월이 걸리는 그간의 신약 허가 과정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정 문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통 챔프에서 허가 공고 의견을 내도 1, 2개월의 시간을 들여 허가를 위한 다각도의 검토 기간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간을 하루 만에 끝낸 부분이죠. EC에서 그죠 18세 이상으로 승인해줬고 그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50세 초과 연령자, 비만, 심혈관 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아무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유럽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된 치료가 렘데시비르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죠? 계속 말씀드렸죠. 렘데시비르 WHO에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죠? 셀트리온 측도 이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시 차원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제약사 머크와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긴 했으나 아직 유럽 승인 절차를 밟지 않는 상황이며 머크만 롤링 리뷰 중이죠. 일라이 릴리의 경우 유럽에 제출한 조건부 승인 신청을 지난주에 철회했죠. 이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 처방되고 있는 치료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유일한 상황에서 그죠.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와 리제네논의 로나프레브가 이제 같이 처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30개국이랑 판매협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기존에 그죠 레키로나 개발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한 수출이 없다 보니까 일단 경쟁력, 레키로나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현재 유럽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아직 경구용 치료제의 유럽 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레키로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렘데시비르와 더불어 이번에 함께 승인받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와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칵테일 요법입니다. 그죠? 항체 두 개를 해서 만든 부분이라서 원가가 비싸니까 가격도 그만큼 높은 부분이고 우리는 칵테일이 아닌 단독 요법이죠. 항체 하나입니다. 충분히 가격 경쟁력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약물 재창출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었죠. 네, 근데 하지만 그죠? 우리 식약처는 이거 약물 재창출로 안 해놓고 네, 신약으로 해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제가 한 4월 달인가 5월 달쯤에 아무튼 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네, 약물 재창출이 아닌 신약으로 해놨습니다. 뭐 투약 방법 당연히 다 약간 렘데시비르와 레키로나 네, 다른 부분이죠. 뭐 같은 주사 방식이지만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합성 효소에 달라붙어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을 막는 항바이러스제로 항원을 직접 공격하는 항체 치료제의 레키로나는 당연히 차이를 보인다는 부분. 그리고 렘데시비르 그죠? 네, 부작용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죠. 세계보건기구 WHO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없다.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키로나. 가격 부분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유럽에서 렘데시비르 처방 비용 1인당 약 2,000달러라고 합니다. 236만원 정도. 레키로나의 유럽 공급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인 만큼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국내 원가 비용이 그죠? 40만원 수준이죠. 이건 아무튼 원가 비용입니다. 우리는 경쟁사의 85%, 리제네논의 8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그저 서정진 명예회장 경쟁사의 85% 수준으로 맞춰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후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된다 해도 레키로나가 일정 부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경구용 치료제 개발로 인해 정맥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레키로나의 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상반된 평가로 레키로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회사 측은 이번 환자의 경우 5일에 거쳐 30에서 40일에 달하는 알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경구용 치료제보다 60분 투여 원샷 원킬로 끝나는 레키로나가 오히려 편의성이 높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 또한 경구용 치료제와 비교해 레키로나의 경쟁성을 안전성과 빠른 효과로 꼽았습니다. 네, 효과 엄청 빠르죠, 그죠? 네, 정맥 주사 부분이니까. 하지만 경구용은 효과 느리면서 그죠? 부작용도 심한 부분입니다. 경구용 치료제에 비해 정맥 주사형 치료제는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이며 레키로나가 이제까지 부작용 사례가 없는 안전한 치료라는 점이 무엇보다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저 천은미 교수 또한 실제 경구용 치료제보다 주사형이 투약했을 때 효과가 훨씬 빠르다며 지금같이 유럽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초기에 레키로나를 투여하면 빠르게 중증 환자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와 비교해 레키로나의 안전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리제네논의 항체 치료제는 레키로나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유럽 진출 시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천은미 교수 또한 거죠. 한편 머크, 몰루피라비르와 화이자, 팍스로비드 중증 악화 감소율 50%, 89%대 효과를 보였다고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죠? 레키로나의 중증 악화 감소율은 70%로 몰루피라비르는 좋고 팍스로비드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팍스로비드 부작용 20%대,
머크 몰루피라비르 12%대 부분이죠. 이에 대해 청 교수는 좀 더 다각도의 임상이 필요하겠지만 발표된 임상 결과로만 봐서는 화이자의 약보다 레키로나가 조금 효과가 낮아 보여도 70% 수준이면 상당히 좋은 효과라며 70% 감소율에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천은미 교수죠. 맞는 부분이죠. 70%나 89%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부작용,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죠. 부작용 거의 없죠. 하지만 팍스로비드 20%대 부작용, 에이즈 치료제 리투라비르와 혼합 복용해야 된다는 부분, 이틀 동안 3회 5일 동안 복용해야 된다는 부분, 그죠? 충분히 네,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기사 내용 네, 좋죠, 그죠? 해서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FDA의 신약 허가 과정, 네, FDA의 네, Drug Approval Process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FDA 네 자료입니다. FDA 홈페이지에서 네, 다운로드 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네, 절차 부분 처음에 네, Drug Developed 약이 개발되겠죠. 그래서 약이 개발되면 첫 번째 단계 부분 애니멀 테스트, 네, 동물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 테스트 상에서는 그죠, 동물 그 일단은 약물에 대한 독성을 일단은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동물의 다양한 종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정보냐? Safety and Efficacy, 네, 안전성이랑 효과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죠, 다양한 정보 및 독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 부분이고, 자, 두 번째 IND application, 네, investigational new drug 해서 새로운 임상 신약 있죠.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임상 실험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부분. 해서 말 그대로 제약회사 만든 제약회사 쪽에서 네, IND 애플리케이션 지원서를 FDA에 제출을 합니다. 이제 제출을 하는 부분인데 뭐 기본적인 약의 뭐 성분이랑 그리고 제조 부분 그리고 사람에게 약을 테스트하기 위한 계획서 정도로 하죠. 계획서 정도를 네,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1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임상 1상으로 넘어가는데 임상 1상에서는 네, 보통 20명에서 한 80명 정도 임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일단은 임상 1단계에서 네, 건강한 자원자를 바탕으로 한 20명에서 80명 정도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이 진행이 되고요. 임상 1상에서는 주로 안전성을 봅니다. 안전성을 보면서 이 약에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일단 결정하는 부분, 부작용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약이 어떻게 몸에서 신진대사 활동을 일으키고 배출이 되는 부분인지 해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임상 1단계라고 합니다. 20명에서 80명 안전성 보는 부분, 네, 약에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부작용 부분과 몸에서 어떻게 신진대사 활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배출되는지 보는 부분이 임상 1단계 부분이고요. 네, 페이지 2 임상 2단계 대략 1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안전성보다는 네, 효과성을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목적은 그죠, 예비 데이터를 얻는 부분. 그래서 이 약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병 아니면 특정한 상태에서 이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예비 데이터를 얻는 게 목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임상 2상에서는 그죠, 네, controlled trial 통제된 환경 내에서 환자들이 그죠, 위약이랑 네, similar patient receiving에서 위약이랑 실제 약이랑 서로 네, 비교 위약군 대비 그리고 실제 약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단계 부분이 임상 2단계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는 단계가 2단계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3단계 페이지 3 임상 3단계 부분이죠. 임상 3단계에 대한 대략 한 1000명대 정도로 임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인구 아시아, 유럽, 미국인 그런 부분 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복용법,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만약에 세 알을 먹었을 때, 그리고 하나를 먹었을 때, 아니면 7알을 먹었을 때 해서 복용량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해가면서 임상 단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부분이 임상 3단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 3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리뷰 미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DA Meet with Drug Sponsor에서 FDA와 이 약을 개발한 제약 회사 스폰서랑 같이 해서 만나서 논의를 하던 미팅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 그죠? 신약에 대한 제출, 신약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앞서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약이 신약이라고 하면 신약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리뷰 미팅에서 지금 그죠?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지금 6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뷰 미팅 6단계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6단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NDA 애플리케이션의 신약 허가 신청서 부분입니다. 신약 허가 신청서 부분인데 이 부분 마찬가지 제약회사가 FDA에 약에 대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NDA 부분을 제출하면서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FDA에 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NDA에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이 약이 어떻게 몸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약을 생산하는지 그런 모든 정보 부분이 NDA 쪽에 포함돼서 제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6단계 그죠? 레키로나 끝나면 지금 이제 2단계 말 그대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죠. 신청.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애플리케이션 리뷰 해서 신청서를 받으면 그죠? 다시 리뷰를 해야 되겠죠. NDA를 받은 이후에 FDA는 한 결정하는데 6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 상에서는 그 약을 다시 그 리뷰를 하고 그죠?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 쪽에서 60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FDA의 리뷰 팀이 그 약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제약회사의 그 연구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데이터 부분, 그 약의 안전성과 효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FDA 리뷰 팀이 모든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대략 여기서는 6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죠? 기사에서는 그죠?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죠.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팬데믹 상황 부분이라서 한 달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게 약간 공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60일 정도는 일단 공식적인 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 말 그대로 검토가 다 이루어지면 드럭 라벨링 해서 약에 대해서 약간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전문적인 라벨링을 다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 라벨링에 적절한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랑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약에 대한 라벨링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단계가 끝나면 이제 Facility Inspection 해서 공장 검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공장이 그죠? 이 약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성, 아무튼 유해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공장 실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장 실사가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이제 최종 단계 FDA에서 이 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생산 부분까지 문제가 없다, 오케이 된 부분이라 하면 FDA에서 최종으로 Drug Approval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죠, 승인된 이후에 뭐 이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승인된 후에도 포스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FDA Post Approval Risk Assessment 시스템에서 승인된 후에도 위험 관리 부분 쪽에서 계속 추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약이 단기적으로는 그죠, 부작용이 없더라도 부작용 뭐 임상 시험 동안은 부작용이 없더라도 향후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향후의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내준 이후에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이 약에 대해서 부작용, 뭐 심각한 우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을 FDA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 그죠, 약 개발부터 1단계 애니멀 테스트, 2단계 임상 시험 계획 신청서, 임상 1상, 2상, 3상 다 마무리했고 지금 리뷰 미팅 6단계까지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단계가 끝나면 그죠, 이제 약에 대한 신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하고 약 라벨링하고 공장 실사까지 하면 FDA에서 최종 허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그죠, 60일 정도 리뷰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 리뷰 미팅 계속 했던 부분이었죠. 여기서 많이 아마 단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현재 팬데믹 상황이라서 FDA도 그죠, 기존의 보통의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해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한 달 정도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 한 달 정도면 승인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FDA의 승인 과정, FDA의 약 승인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